자, 봅시다. 아이고, 보자. 자, 여기 그린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금속인데 이 금속이 지금 뜨겁다고 칩시다. 그럼 뜨겁다고 하면 사실 기체 분자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도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 자유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상당히 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때 이게 사람 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손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물질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전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생체 전자는 지금 체온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 체온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도 있을 테지만 여기에 있는 금속에는 아주 운동 에너지가 큰 고에너지의 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웩 침범해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크고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이 실제 이동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도 되는 게 전자는 금속에만 있나요? 우리 몸에도 있나요? 전자는 우리 몸에도 있으니까 이놈의 전자가 일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특별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전자끼리는 뭐가 있다고 했죠? 전자끼리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자끼리 청력이 있다고 했죠. 그럼 전자끼리 청력이 있으니까 요 생체 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전자들을 타고 이압 청력이 작용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생체 전자가 다시 이 금속 어딘가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과정은 아주 느리다 그랬어요? 굉장히 빠르다 그랬어요? 굉장히 빠르다 그랬죠? 거의 뭐에 가깝다? 광속에 가깝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 안에 있던 저에너지 전자와 우리 몸에 있었던 금속에 있었던 고에너지 전자와 우리 몸에 있던 어떤 저에너지 전자가 치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에너지 전자가 몸에 들어오고 저에너지 전자가 금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느린 속도로 일어나요?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화상이 크게 나겠어요? 작게 나겠어요? 화상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까 찜질방에 들어가 봐야 찜질방에 있는 기체 분자는 밀도가 크다 그랬어요? 밀도가 작다 그랬어요?
찜질방 뜨거운 기체들은 밀도가 작다고 했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걔들이 내 피부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몇 분자가 없고요. 그러니까 1초 동안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열 에너지가 많지 않지만 이동은 어떻게 돼요? 이 이동이 광속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1초 동안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 양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지니까 이 안으로 화상이 쫙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전자이동을 타고 화상이 쫙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백도씨의 찜질방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백도씨 금속 같은 걸 잡으면 홀랑 뒤어버리는 게 이런 일 때문인 거다. 아시겠죠? 이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몇 마디 쓰면 자, 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뜨거운 금속 내 고에너지 전자와 체온의 저에너지 전자가 치환되는 거죠. 여러분, 치환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걸 치환이라고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일의 과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느리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무지막지하게 빠르다 그랬어요? 무지막지하게 빠르다고 했어요. 그걸 요 슬랩스틱 개그로 설명을 했고요. 알겠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초 동안 저 손에 전달되는 열량은 그래서 많다는 얘기했어요? 적다는 얘기했어요? 매우 많죠. 매우 많고 그래서 화상이 어떻게 된다? 화상이 크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그 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 기체와 금속의 밀도 비교. 밀도란다. 비열 비교. 자, 여러분 비열이란 말 아나요? 비열? 비열해요? 비열이란 말 알아요? 예를 들면 조직의 보스를 배반한 2인자가 조직을 장악했을 때 너는 비열하다 할 때 그 비열 승인 맞아요? 비열. 자, 비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문제에서 보면 기체하고 금속 중 어디가 비열이 더 크다고 돼 있어요? 그 문제 보면 기체하고 금속 중에 누가 비열이 더 크다, 누가 비열이 더 작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다고 돼 있죠? 크다고 돼 있죠? 왜일까요? 왜 기체는 비열이 더 크고 왜 금속은 비열이 더 작을까요?
근데 꼭 금속이라기보다는 고체여도 상관은 없어요. 뭐 고체라고 해도 되고 금속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보는 보통의 고체는 상태가 우리가 보는 보통의 그 금속은 고체 상태죠. 그래서 그 고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태춘? 왜 기체가 비열이 더 클까요? 예를 들면 문제 나오잖아요. 단 공기의 비열은 대략 금속의 2배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없어요? 나와 있죠?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공기의 비열은 금속보다 2배가 더 클까요? 2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더 크고 작다 이게 중요한 건데 왜 기체가 비열이 더 크고 고체나 금속은 비열이 더 작은 걸까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만수르?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승윤? 무슨 기절하려고 근데 기절한 거 봤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뭔데 이렇게 케이스가 예뻐요? 멘토츠 요 예쁜데 열어봐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에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털털털 나오는 거예요? 오, 귀엽다. 좋아. 여러분, 열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열량 변화 표현. 바로 그 유명한 수식 Q는 MC 델타 T. 기억나요? 뭐 CM이라 쓰기도 하고 MC라 쓰기도 하고 뭐 하겠죠? 저 수식 기억하죠?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Q가 열량인 건 알죠? 그죠? Q가 열량인 건 알죠? 그럼 이때 여기서 M은 뭐요? M이 뭐야? M 질량이고 그 다음에 C를 뭐라고 여기서 이걸 비열이라고 하잖아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M과 델타 T가 같을 때 M과 델타 T가 같을 때 C가 커질수록 Q가 커진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뭐 수식상에서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M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델타 T는 온도 변화고요. 그러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 같은데 여기에 있는 비열이라고 하는 애가 클수록 열량이 더 많이 전달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비열이 크면 열량 변화가 크다. 이 수식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열이 기체의 비열이 크다 그랬어요? 금속의 비열이 크다고 했어요? 기체의 비열이 크다고 했어요? 금속의 비열이 크다고 했어요? 기체의 비열이 크다고 했죠. 그러면 기체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기체가 열량을 더 많이 전달해서 기체에서 회상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비열이 더 작은 금속에서 열량 전달이 많아
금속에 대일 때 화상이 더 큰 이유는 그럼 그건 뭐로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건 뭐로 설명해? 저 수직상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태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3, 4, 4.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태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내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요?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요? 자, 비열은 누가 더 커요? 비열은 누가 더 커요? 아니 썼잖아. 비열은 누가 더 커요? 기체가 크다며. 왜 큰지는 아직 얘기 안 했고 하여튼 크다며. 그럼 비열이 크면 열량 변화도 많죠. 그런데 금속이 비열이 더 큰데, 기체가 비열이 더 큰데, 그리고 금속은 비열이 더 작은데 오히려 열량 전달은 누가 더 많아요? 고체나 금속이 더 많죠. 자, 두 개가 약간 어긋나는 거 알겠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만소리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여기에 꼭 써야 된다고요. 소연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유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 말 이해했어요? 유나 자죠 지금. 눈이 뻘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동일한 델타 t에서 자, 왜 동일한 t냐면 내가 100도씨 찜질방에 들어가건 아니면 100도씨 금속을 만지건 내 체온은 달라져요? 똑같아요? 내 체온은 36도로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기체가 들어있는 찜질방에 들어가도 100도씨와 36도의 차이고 내가 뜨거운 100도씨 금속을 만져도 100도씨와 36도 차이니까 온도 변화는 같잖아요. 알겠어요? 동일한 델타 T에서 비열은 비열인데 기체와 금속 어디가 더 크다 그랬어요? 어디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이쪽이 크다고 했죠? 요거지만 자, M이 뭐예요? M이 뭐예요? 질량이잖아요. 질량. M이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기체하고 금속 중 질량은 누가 더 커요? 기체하고 금속 중 질량은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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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하고 금속 질량 어디가 더 커요? 만약 부피가 같다고 하면 어디가 더 커요? 금속이 월등히 더 크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기체는 밀도가 크다 그랬어요? 밀도가 작다 그랬어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를 아까 많이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속은 밀도가 커요?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아주 크겠지.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동일 부피상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밀도는 금속이 작지만 상대적인 질량이 금속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체에서의 열량 전달과 금속에서의 열량 전달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만수리 이해했어요? 민서 이해했어요? 승윤 졸리죠? 졸리다고요? 졸리다고요? 태춘아 이해했어요? 이 얘기를 이 문제에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속 고체보다 기체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를 반드시 살려서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앞에 저 전 단계들이 필요했었고. 알겠죠? 알겠죠? 자, 다 썼어요? 저서 필기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4번 기체와 금속의 비열 비교를 할 때 그러면 왜 기체의 비열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하나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비열 비교. 자, 앞선 수식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요만큼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비교 대상의 질량도 같고 그 다음에 열량 출입도 같다고 합시다.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작을수록 크다는 얘기겠네요. 맞나요? 자, 저까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뭔 말이냐? 질량과 열량이 같을 때 온도 변화가 작으면 비열이 더 크다. 자, 저 말 알겠죠? 나와 있는 수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이렇게 정해진 돈을 여러 군데로 나눌 때 각 경우마다 쓰이는 돈이 작아진다. 자, 저 말 알겠어요? 100만 원이 생겼는데 10군데 나누었어요. 그럼 한 군데마다 평균 얼마씩 소모된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씩 소모된다는 얘기죠. 근데 100만 원 벌은 다음에 100군데 나눴었어요. 그럼 한 군데마다 평균 만 원씩이라는 얘기죠. 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줍니다.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기 준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 뭐냐면 동일한 열량을 흡수했을 때 그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운동 방식이 많을수록 온도는 조금 증가합니다. 자, 동일한 열량을 흡수했다. 이거를 뭐에 대응시키면 되냐면요. 돈이 정해져 있다. 이거에 대응시키라고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운동 방식이 많을수록 이 말이 여러 군데로 나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가 조금 증가한다. 이 말이 쓰이는 돈이 작아진다. 이 말이라고 대응시키면 된다고요. 태춘 이해했어요? 태춘아 말이 저렇게 대응된다는 거 알겠어요? 승윤 알겠죠? 승윤 이해했어요? 또윤이 알겠죠? 유나 졸리죠? 괜찮아요? 그래.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틀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 운동 방식은 요거 알아두세요. 세 가지입니다. 운동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알아둡시다. 바로 병진, 회전, 진동. 모든 입자의 운동 방식은 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진동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진동이란 말 평소에 쓰니까요. 뭐가 진동? 이게 진동이잖아요. 회전은요? 팽글팽글 도는 게 회전이고요. 병진은? 병진은 뭐예요, 병진? 이게 요 말을 잘 모르던데 병진은 직선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전과 병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써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병진은 뭐냐면 어떤 알갱이가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걸 병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이나 뭐 이렇게 움직이나 하여튼 다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막 움직임이 막 복잡할 수 있죠. 막 복잡할 수 있지만 그 복잡한 구간을 잘라서 보면 어디는 병진, 어디는 회전, 어디는 진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움직임도 이 세 개로 분석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겁니다. 기체
분자는 그 운동 방식이 다양하고 금속 고체 내 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체 분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분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체 분자는 열을 받았을 때 병진, 진동, 회전, 뭐 충돌, 별의별 운동이 다 가능하지만 금속은 그게 고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 성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디 가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고체가 있는데 성분 어떤 게 그 안에서 병진 운동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체인데 여기 어떤 성분이 병진 운동한다. 여기는 입자가 다른 데 도망가서 여기에 구멍 같은 게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체는 그냥 계속 고체로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막 찢어지고 다 날아가요. 보통 고체는 그냥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고체 안에 입자들이 운동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굳이 여기 성분들이 막 움직이고 진동하고 회전하고 막 병진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에 비해서는 고체의 운동 방식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운동 방식이 다양할수록 결국 운동 방식이 다양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산이 많이 되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작고 그래서 비열이 커진다. 역으로 운동 방식이 다양하지 않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져서 어떻게 된다? 비열이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기체는 뭐 이렇게 쓸까? 왜 위에다 쓸까? 운동 방식 다양 밑에다가 델타 T가 작아지고 비열이 커진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고체는 델타 T가 커지고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누가 비열이 더 커? 고체보다는 기체의 비열이 더 크다. 하지만 실제 손으로 잡았을 때 열 전달은 고체가 더 많다. 이유는 고체 질량이나 밀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논술에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핵심을 간추리자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주 자세히 설명한 거고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거고 그러면 핵심은 어떻게 쓰면 돼? 핵심은 이렇게 쓰면 되죠. 운동 방식이 다양한 기체의 비열이 더 크지만 기체는 밀도와 질량이 어떻죠? 기체는 밀도와 질량이 어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기체는 운동 방식 많아요, 적어요? 대답해 보세요. 많죠? 그러면 기체는 비열 커요, 작아요? 기체는 비열이 크죠? 운동 방식이 다양하니까요. 운동 방식이 다양하면 기체는 비열이 커요, 작아요? 비열이 크죠? 하지만 기체는 밀도와 질량이 커요, 작아요? 기체는 밀도와 질량이 작죠? 그러니까 기체는 열 전달이 많아요, 적어요? 열 전달이 적다. 이렇게 한 줄 쓰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고체 입장으로 써볼게요. 고체. 자, 고체나 금속은 운동 방식이 많아요, 적어요? 고체나 금속은 운동 방식이 작아요. 그러면 비열이 커요, 비열이 작아요? 비열도 작아요. 알겠어요? 비열이 작은데 고체는 뭐가 압도적으로 커요? 고체는 뭐가 압도적으로 커요? 밀도와 질량이 압도적으로 커요. 알겠어요? 그래서 열 전달이 많아요, 적어요? 열 전달이 많다. 알겠어요? 아주 축약했으면 이 두 줄만 딱 쓰면 된다고. 알겠죠? 근데 그 논리에 도달하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